설 근처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저는 이거 배제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혹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비트코인도 일부 매수할 수 있지만 알트코인을 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제는 좀 알트를 투자를 할 만한 때인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1월 25일 토요일 오전 7시 23분입니다. 네,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죠. 네,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구독자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25년에도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죠. 왜 좋은 소식이냐면 악재가 해소됐다고 할까요? 네, 악재 해소니까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. 1월 24일 어저께입니다.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발표가 됐어요. 원래 12시인데 일본은 좀 늦어지곤 하잖아요. 그리고 뭐 요때 보면은 심지어 1시였잖아요. 이게 1시간이나 늦어졌거든요. 좀 뱅크 오브 재팬 여기 위원이 한 9명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들끼리 논의가 좀 길어지면 좀 이렇게 늦게 나온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요때 금리 인상될 때 요럴 때마다 좀 오래 걸리는 거죠. 얼마나 좀 논쟁이 좀 심했겠습니까? 그래서 조금 늦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. 아무튼 인상됐습니다. 예측도 0.5%, 실제로도 0.5%, 0.25에서 0.5로 인상이 됐고요. 네, 이거는 실제로 17년 만에 최고 금리라고 합니다. 17년 만. 네, 진짜 오랜만이죠. 네, 여기 보면은 뭐지? 네, 아무튼 07년 이후로 최고라고 합니다. 2007년에 0.5% 정도 됐고 이거 이후로 지금 2025년이잖아요. 18년 만에 최고치가 됐네요. 08년이었나? 08년이었던 것 같네요. 17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. 사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비트코인 어떻게 됐냐? 네,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때거든요. 네, 12시 20분, 25분 요때 보이시죠? 정확하게 12시 20분이 살짝 넘었어요. 요때 발표가 나고 그 이후로 쭉 올라서 10만 7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. 요때 한 10만 2천 달러 정도였거든요. 네,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. 저는 이때 만약에 일본 금리 인상하는 거를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아서 크게 빠지면 좀 알트코인을 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. 네, 오히려 올랐습니다. 제가 알트코인 10,000원씩 5개 샀습니다. 5개 종목 10,000원씩 샀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부분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 사고 있고요. 나중에 또 이러다가 또 막 빠질지도 모르잖아요. 네, 이렇게 빠지면 저는 더 매수할 생각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는 매수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. 비트코인 매수는 올 시즌에는 끝났어요. 네, 더 이상 매수는 더 이상 안 할 거고요. 99,000달러 왔을 때 급락이 있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샀고 요때쯤이었나? 요거 좀 전이었네요.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 올 시즌에는 더 살 계획이 일단 없습니다. 트레이딩은 좀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더 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알트코인은 조금 더 사볼 생각은 있습니다. 코인시드에서 한 5% 미만으로 조금 사볼 의향은 있어요. 또 알트 불장이 곧 있으면 올 텐데 알트코인 아예 안 사면 좀 아쉬우니까 지금 살 생각은 없고요. 좀 큰 폭으로 빠지면 알트코인도 그렇고 좀 박살이 나면 그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알트코인 투자할 때 제일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이게 토탈2라는 차트거든요.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 전체예요. 이더리움 포함 모든 알트코인 전체를 알려주는 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저는 이거 보면서 알트코인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알트코인 전체 시총으로 봤을 때 여기 트럼프 대선 직전이죠. 그때 엄청 올랐잖아요. 87%. 근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, 사실. 그리고 나서 좀 빠졌습니다.
단기에는 25%, 한 24%, 뭐 요 정도 빠졌네요.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빠졌지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매수를 당연히 안 했죠. 하지만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 이제 조정 다 받았고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, 아니면 한 번 더 크게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. 이러다가 뭐 2월이나 3월이나 한번 크게 빠질 날이 있겠죠. 한번 세게 부러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토탈2 차트가 마이너스 30%가 될 때, 그때 알트코인을 좀 쭉쭉 할 생각입니다. 공포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알트코인은 이때 어떤 종목 샀는지는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, 하여튼 알트를 사면 샀다고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뭐 고래동공부에서 아침마다 방송하니까 그때는 뭐 그냥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알려드립니다. 제가 뭐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고, 오픈된 방송에서 이거 뭐 샀는지 말하는 거 되게 부담되더라고요. 그거는 좀 앞으로는 안 하려고요. 네,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7월 31일 날 일본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. 0.1%이던 금리가 0.25%로 인상을 하면서 그때 충격파가 5일 있다가 왔어요. 네, 8월 5일 날 큰 충격이 있었잖아요. 물론 이거는 일본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에요. 샤메 법칙이라고 고용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왔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꽤나 견조합니다. 고용지표는 되게 좋은 상태에서 일본만 금리 인상을 한 거고 0.5%로, 그리고 미리부터 다 이야기를 해놔서 뭐 충격이 별로 없었어요. 오히려 올랐잖아요. 별일이 없었는데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? 코인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. 8월 5일 날 그렇게 빠질 거를 예측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? 8월 5일 날 빠질 거라고 이때 비트코인 뭐 전고점 대비 한 30% 이상 빠졌거든요. 이거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?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번에도 인상이 됐을 때는 별로 충격이 없지만 한 뭐 5일 지나서 제가 뭐 일전에 이야기했던 설빔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뭐 모르잖아요. 부처님 오신 날 떨어진 거는 부처빔이니까, 붓다빔이니까, 뭐 설에 떨어진 거면 설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설 근처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저는 이거 배제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건 저는 안 할 거예요. 네, 여러분들은 뭐 좋다고 생각하면 사시면 되는데, 혹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비트코인도 일부 매수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알트코인을 좀 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, 안 빠지면 안 사면 되고요. 그래서 좀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을 그냥 좀 지켜보고 있어요. 팔짱 끼고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. 요새는 좀 트레이딩도 쉬고 있어요. 좀 애매한 자리라 가지고,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요동은 엄청 치지만 뭐 여기를 벗어나진 않고 있거든요. 지금은 좀 특별한 걸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라서 여기 박스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. 그냥 올라가도 뭐 그냥 보유하는 거죠. 근데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계획 세워둔 대로 좀 실행을 해볼 생각이에요. 여러분께 제가 어떤 알트 사세요 라고 추천드릴 순 없지만 알트 종목 선정과 타이밍, 마켓 타이밍, 매수 타이밍이라고 쓸게요. 이 관련해서 좀 제 원칙이라고 할까요? 중요한 부분인데 요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텐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종목을 고르실 때 너무 순위가 바깥으로 나간 건 하지 마세요. 무슨 뜻이냐면,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어플도 있습니다. 어플도 되게 좋아요. 어플 받아서 쓰시면 되고, 여기에서 순위가 가급적이면 좀 높은 거 위주로 하세요.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20위 이내인데 좀 아쉽다 하시면은 뭐 한 30위, 최대로 보면은 한 50위, 50위권 내에 있는 코인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50위권 바깥에 있는 코인들은 진짜 위험합니다. 진짜 아무리 10분 양보해도 100위권 순위는 좀 100위권 이내에서 하세요. 최대 순위가 높은 코인에 투자할수록 안전합니다. 최대 100위권 내에서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종목 수를
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요. 초보자분이시면 한 5개 정도? 5개 정도를 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보통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초보자의 흔한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알트코인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해요. 네, 추천드리지 않고요. 두 번째는 완전 극단적으로 반대인 경우인데, 백화점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인터넷 방송,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누구는 뭐가 좋대더라 하면 그거 일단 사고, 누가 또 뭐가 좋대더라 하면 일단 사고 해서 종목이 뭐 한 2, 30개 되는 거예요. 누가 좋다 그럴 때마다 사가지고 수익률도 제각각이죠.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수익률이 나쁜 거는 과감히 좀 쳐내고요. 수익률 좋은 걸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잡초를 꺾고 꽃에 물을 주는 이 전략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매수 타이밍은 아무 때나 사지 마세요.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거는 완전 비추합니다.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됩니다. 눌림목 매수라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종목 수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. 네,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샀더라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보통 리밸런싱은 많이 오른 거 팔아가지고 적게 오른 거에 이렇게 물 주잖아요. 네,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. 많이 빠진 거는 그냥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잘 가는 녀석에게 계속 물을 줘야 돼요. 이렇게 리밸런싱 하면서 종목수를 적은 종목수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.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까 제가 토탈2 그래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뭐 나름의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. 전 시즌을 좀 볼게요. 지난 사이클이거든요. 2021년. 요때 하락했을 때 얼만큼 하락폭이 나왔나,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많이 빠졌을 때 한 35% 빠졌죠. 뭐 요럴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다시 올라가나 했더니 또 좀 빠졌죠. 네,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었잖아요.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 20% 정도 빠졌죠. 여기도 한번 쭉 빠졌잖아요. 요럴 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32% 정도 빠졌죠. 그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잖아요. 보통 후반부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속도보다 알트코인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. 후반부에. 상승의 막바지로 갈수록. 그러니까 저는 좀 막바지에 가까워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알트 투자라는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.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, 이제는 좀 알트를 투자를 할 만한 때인 것 같아요. 물론 비트코인 투자해도 좋지만 지금도 나쁜 시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알트코인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이 투 하이로 볼게요. 네, 고점 대 고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이때는 그래도 꽤 올랐어요. 한 37% 올랐잖아요. 여기는 6% 올랐고요. 여기는 5% 올랐거든요. 우리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.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요거 좀 넘었구나. 하여튼 뭐 여기 어디께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20, 30% 정도는 3월 달에 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가능성이지 오른다가 아닙니다. 오른 다음에 한번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은 여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. 뭐 예를 든 겁니다. 여기에서 한 12만 달러 갔다. 그러면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거든요. 크게 빠진 다음에 여기보다 살짝 높아지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한 13만. 또 빠진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한 14만. 뭐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. 비트코인은 지금 10만인데 갑자기 딱 뛰어넘고 20만. 솔직히 이게 저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. 시총이 이미 2 트릴리언 달러가 넘잖아요. 2조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. 상당히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는 좀 단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올 시즌 내내 보면은 가능한데 하여튼 1년 정도 걸리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맘때에는 알트코인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까 토탈2 그래프로 하이 투 하이로 볼게요. 여기는 뭐 5%, 6%밖에 안 됐잖아요. 하지만 알트코인은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. 마켓 타이밍이 둘이 좀 다르니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한 62% 올랐고요.
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한 31% 올랐잖아요.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뭐 여긴 거의 똑같았고, 여기도 보면은 하이 투 하이로 봐도 17%. 비트코인보다는 좀 상승 여력이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중간에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이건 진짜 좀 위험하긴 한데, 이건 수익금 가지고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때 만약에 수익이 좀 낮다, 수익금만으로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. 요때가 붓다빔 때 빠진 거거든요. 붓다빔 때 빠진 게 회복이 잘 안 된 건데, 그 뒤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거든요. 164%가 올랐잖아요.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니까 솔라나 같은 건 이때 뭐 10배씩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. 평균적으로 한 2.5배, 3배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. 그래서 알트코인을 아무 때나 사는 거는 저는 안 할 거예요. 저는 좀 기다렸다가,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기다렸다가 이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한 30%인지 빠지면 요럴 때 기다렸다가 이럴 때 매수를 하면서 좀 분할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해볼까,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여기도 한 57% 빠졌죠. 사실 종목은 그냥 자기가 괜찮다는 거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냥 포트폴리오로 사면 되는 것 같아요. 종목 뭐 저는 나름의 기준이 있긴 한데, 뭐 제가 고른 코인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, 그래도 평균 이상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마켓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에 좀 조정 받은 다음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수익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. 우리가 이걸 좀 냉정하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요때라고 생각해 볼게요. 이게 알트코인이 엄청 오를 거예요. 뭐 한 2월 달엔 전 진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2월 달을 볼까요? 여기가 2월이네요. 이게 지난 시즌 2021년 2월인데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. 이렇게 막 오르면 사람 심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막 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요럴 때 조정받으면 사고 싶어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 조정이 되게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19%. 토탈2가 19% 조정됐을 때 샀다. 물론 올랐죠. 하지만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리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너무 후반에 타면은 그래도 2월이나 이럴 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5월 이후에 살 때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게 20-30% 빠진 다음에 사도 이때는 정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. 한 60%가 빠졌거든요. 30% 빠지고 다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하반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2월에서 3월에 알트 투자해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. 그러면 내 투자금은 일단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300만 원이 됐다. 그럼 100만 원은 찾아놔야죠. 투자 원금은 일단 안전하게 회수해 놓고 200만 원으로만 좀 하반기에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,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올 가을 정도면 시즌이 끝난다고 생각해요. 너무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는 좀 익절을 하고 좀 코인판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트는 완전 다 정리하고, 비트코인은 뭐 일부는 장기 보유하더라도 올 시즌에 팔 물량들은 이쯤에는 분할 매도해서 좀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?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한 반 정도는 장기 보유할 거고, 반 정도는 올 시즌에 매도할 계획이거든요. 여러분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. 네, 어제 한 5% 정도 빠졌네요.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정도 빠진 게 그냥 원래 보통입니다.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빠졌잖아요. 107K에서 102K, 104K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한 5% 빠졌죠. 비트코인이 5% 빠졌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% 빠지는 건 좀 자연스럽죠. 한 2배 정도 빠지거든요. 2배 정도 빠졌네요. 비트가 2배 비트 빠진 거에 2배 정도는 원래 MSTR은 빠집니다. 그래서 그냥 얘는 좀 되게 독특한 자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이 2배입니다.
변동성은 2배고 타이밍은 그냥 달라요. 선행도 아니고 후행도 아니고 타이밍은 다른 자산. 좀 특이한 자산이죠. 비트코인이 빠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빠지거든요. 좀 억울하죠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 많이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그럼 오르면 더 많이 오르냐? 그건 아니에요.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. 하지만 뭐 후행하든 선행하든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. 그것도 막 거품을 동반해서.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는 좀 어렵습니다. 고래동 공부에서 웅달님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하는 게 웅달님 덕분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투자 난이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. 좀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쉽진 않아요. 저도 알트장이 크게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지금 바로 오를지 뭐 모르잖아요. 이더리움 뭐 또 빠졌네. 이더리움 올 시즌에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꼭 이더리움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솔라나만 해도 이렇게 좀 신나게 올랐었는데 글쎄요. 뭐 저는 이더리움 차트만 보면 너무 매력이 없어가지고 이더리움이 그런 녀석이 아닌데 아무튼 좀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뭐 그걸 모르잖아요. 한번 크게 빠졌다가 갈 수가 있어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크게 빠졌다가 가면 요럴 땐 매수할 건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날아가면은 그냥 보내줘야죠. 보내주자. 그냥 내게 아닌 거니까 이런 것만 타려고 안 하면 크게 물리진 않는 것 같아요.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포모잖아요. 나 두고 떠날까봐 억지로 타려고 하는 게 그걸 포모라고 하잖아요. 포모는 조심해야 됩니다. 특히나 알트는 포모 조심해야 돼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포모 와서 사도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. 웬만하면 탈출 기회를 주는데 알트코인은 탈출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. 월드코인 진짜 무서웠잖아요.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년 됐네요. 작년 3월 정도에 월드가 진짜 잘 나갔었죠.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. 요때 뭐 AI 붐이 일면서 3월 초에 뭐 11달러가 넘었었죠. 그러다가 1달러까지 빠지고 지금 그나마 회복이 돼서 좀 한 2달러 됐네요. 4달러 갔다가 또 빠졌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장 중간에라도. 그래서 이게 알트가 진짜 무서워요. 저도 물렸어요. 한 12월쯤에 요쯤 된 것 같네요. 한 3달러인가? 뭐 그쯤에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잘했네요. 되게 크게 빠진 다음에 저는 나름 조정 받은 다음에 샀거든요. 뭐 한 8달러인가? 뭐 이 정도 산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도 아니죠. 뭐 100만 원치 샀으니까 50만 원 손해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손해는 봤습니다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더리움 난이도가 높습니다. 이더리움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보여요. 뭐 저는 이더리움 투자 안 할 겁니다. 올 시즌에. 쉽지 않은 차트예요.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팔지만 않으면 다 오름. 맞는 말씀입니다. 하지만 또 이더리움 몰빵은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이더리움만 투자하지 마시고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 같이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뭐 솔라나, 리플 뭐 이런 알트코인들 같이 투자하거나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조정일까요?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조정 받으면 크게 조정 받으면 적게 받으면 안 살 거고 많이 조정 받으면 조금 더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날라가면 4848 해야죠. 4848? 4848은 저는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눌림목 오면 사가지고 쭉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냥 저는 쭉 그렇게 합니다. 이게 지난 시즌에 레퍼런스가 있잖아요. 이거 보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는 올 시즌에는 요렇게 붓다빙 같은 하락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.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 5월 달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4월 중순까지.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때까지는 좀 올랐었거든요. 지금 1월이란 말이에요. 1월. 그러면 여기는 상승이 기대되죠. 근데 저는 과감히 요때는 버릴 거예요. 요 상승은 내게 아니다 생각할 겁니다. 그러면 조만간 한 달만 기다리면 요런 하락이 오겠죠. 요때 사도 충분히 많이 벌거든요. 굳이 꼭 여기서부터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. 올라가자마자 빠질 수 있거든요. 이러면 너무 속상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
특히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오른 요 상태잖아요. 네, 얼마 안 가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요럴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됐든 빠질 거예요.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크게 빠지거든요. 그때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 같아요. 꼭 우리가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팔 때도 다 팔지 말고 살 때도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꾸준히 하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.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제가 아침마다 고래동공부에서 방송하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은 좀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슈퍼스타 찾기 요거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알트, 똘똘한 알트 찾기죠. 똘똘한 알트 고르기. 지금 뭐 차트 보고 뭐 언락 남은 거 보고 뭐 펀더멘털 보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. 지금은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기다리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크게 빠지면 요럴 때 이 똘똘한 알트 중에서 괜찮은 것들 매수를 하면 되죠. 매수한 코인이 오르면 또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 되고 올 시즌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한 4월, 5월까지는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테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. 아쉽게. 테더 가격이 싸지면 좀 미리미리 매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솔라나도 뭐 똘똘한 것 중에 하나죠. 본인이 똘똘하다고 생각하시는 코인 사시면 됩니다. 아니요, 비트고메시 현물로 사죠. 네, 선물로는 매수가 아니죠. 트레이딩이죠. 네, 캐스파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. 100위권 이내 코인만 투자를 하고 글쎄요, 제 바운더리 안 들어와가지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. 비트 30배요. 네, 위험하니까 투자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설 연휴 시작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Never sell your Bitcoin.